안녕하세요. 오늘 뭐하러 왔어요, 제이씨? 오늘 경기도 시흥시 검호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낙찰받으러 왔어요.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직 중인 신지입니다.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이 이제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으러 온 거예요? 네. 여기 안산지원까지? 네, 안산지원까지. 와, 어쩌다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강의가 열리는데 아빠가 부동산 공부를 할 겸 권유를 받게 돼서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경매나 부동산이나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재테크 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좀 더 벽이 좀 높다 그래야 되나? 부동산은 아예 무지했었어요. 일단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경매 공부를 한 지는 이제 한 3달 정도 된 거네요? 네, 3달 정도 된 거예요. 저 혼자 입찰하러 가는 것보다 수강생 입찰하러 갈 때가 더 떨려요. 원래 저 혼자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소개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우 멘토님 제자 대학교 2학년인 신지입니다. 저는 지금 만 21살입니다. 어떤 물건에 입찰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시흥에 위치한 아파트를 입찰하러 왔습니다. 그럼 만 21살이 진짜 이 법원에 입찰을 여기 안산법원에 온 거예요? 입찰하러? 네, 입찰하러 왔어요. 임장을 다 가서 다 가서 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가보고 공인중개사 가보고 아파트도 가보고 아파트도 가보고 관리사무실도 가보고 다 가보고 나서 이제 본인이 확신해가지고 이 물건에 입찰하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신 네.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고 네.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지 등기부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경매 법원에 입찰하러 오는 당일날 등기부를 한번 떼봐야 된다라고 네. 한 거 기억나시죠? 오늘 등기부 떼보셨어요? 네, 떼봤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등기부랑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죠?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이 물건 네. 혹시 출고 방향은 어떻게 잡고 들어가시는 물건이에요? 물건의 위치를 보면은 사실 중심 상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거기 유일한 마트가 있어요. 네. 버스나 이런 정류장도 좋고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그 활성화가 되고 거기 보면은 개발지구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위에 보면은 그 더 위로 가면은 네. 지금 재건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플래너입니다. 제가 자주 보고 있고 여기 보면은 막 명도하면 어떻게 하고 이 물건에 들어갈 때 명심할 네. 그런 조항들이 써 있어서 가기 전에 마음 한번 가다듬고 아,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좀 경전이 편안한 있듯이 마음으로. 약간 총기 누설들 그런 게 써 있어가지고 많이 신청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너무 다 적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적었는데 다시 시흥 물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은 그 시흥의 아파트는 혹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전세를 한 번 정도 돌리고 나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주변이 시흥 택지 개발 지구로 해서 개발도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더 주변이 인프라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 시장도 안 좋고 해서 네. 경기 시장이 좀 완화가 되면은 네. 매도할 생각입니다. 향후에 뭐 전세를 조금 주고 나서 매도를 했었을 때 세 차익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 3천만 원 정도 생각. 3천만 원 정도. 네. 금액대가 얼마짜리죠? 금액대가 최저 낙찰가는 네. 9억 5,600만 원인데 9억 5,600만 원이요? 여기 네. 하나 마른 것 같은데. 아, 너무 긴장하셨다, 제시. 야, 굉장히 비싼 거를 입찰을 하시네요. 시청자들이 오해하세요. 영화나 빼고 네. 다시. 9천만 원, 9,600만 원. 아, 맞아요. 네, 9,600만 원. 뭐 한 1억짜리라고 생각을 네. 해볼게요. 1억짜리에서 3천만 원을 남긴다는 게 욕심 아닐까요? 욕심인데 네.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요? 왜요? 네. 특수 물건이에요? 특수 물건입니다. 특수 물건까지 이제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네, 다 멘토님께 잘 배운 네.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권리관계 해석을 보면은 가장 임차인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소유자분의 어머니로 예상이 되세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자식이 부모님한테 임대를 주는 거는 계약상의 성립 여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요. 근데 1금융권인 우리은행인데 거기가 그때 공시지가로 아파트를 판단했을 때 4,400만 원을 아, 잠깐 스탑. 이거 너무 팁이다.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너무 팁이에요? 너무 다 알려주면 뭐 먹고 그쵸? 살아요. 하여튼 그런 좀. 특수 물건이죠.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오늘 폐차할 확률이 조금 높거든요. 네. 폐차라면은 그냥 집 가는 게 아니라 플래너 이거 이용해서 네. 왜 떨어졌는지 또 낙찰가가 판단해야 되니까. 얼마였는지. 그럼요. 그것도 다 판단해야죠. 우리는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폐차라는 그 경험도 반드시 차곡차곡 쌓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될 겁니다. 저는 우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폐차를 하더라도 꾸준히만 하면 저번에 낙찰 받았던 것처럼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저번에도 하나 낙찰 받았잖아요. 그거 나중에 또 명도하러 갈 거죠.
개새끼. 내가 죽이려고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2편으로 해서 풀어서 어느 정도 남긴 물건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입찰가는 얼마에 입찰하실 거예요? 비밀인데 지금 네. 주들만 입찰가는 끝나고 나서 공개하는 걸로. 설레요. 진짜요? 네. 진짜 많네요. 긴장은 돼요. 왜냐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적을 거가 긴장이 되는데 좀 법원 일찍 와가지고 걱정 크게 안 되는 거예요. 낙찰 될 것 같아요? 전 낙찰될 것 같아요. 조회수를 봤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가지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폐차를 하지 않을까. 입찰자가 2명이면 낙찰이고 입찰자가 5명이 넘어가면 폐차이에요.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시작이고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 하니까 될 것 같아요. 지혜씨 혹시 폐찰되면은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서 입찰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죠, 지혜씨. 전 낙찰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주민번호 032호 잘못 적어서. 맞네. 00년생이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입찰가 적을 때 팁이 하나 있었죠. X 표시 같은 경우에는 0을 하나 잘못 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낙찰가는 네. 9억 5,600만 원인데 여기 하나 많은 것 같은데. 야, 굉장히 기일 입찰표상에 X자를 다 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낙찰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X자를 치는 거예요. 혹여라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새로 그 낙찰자 증명을 법원 앞에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꼬리 달기를 통해서 입찰 금액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숫자인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님 윤하님의 노래 제목인데 이 획수의 의미를 좋아서 개인 인적 사항 다 적어주시고요. 대리인의 입찰을 하실 때는 반드시 뒤쪽에 위임장, 기일 입찰표 뒤에 위임장을 써야 되는데, 위임장을 쓸 때는 여기 도장이랑 인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인감 도장. 자, 도장 찍는 거는 중요하니까 서류 다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을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입찰 봉투 동일하게 사건 번호 적어주시고, 대리인 신지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은 여기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 적는 날에 똑같이 사건 번호 적어주시고, 여기까지 쓰면 기일 입찰표의 작성이 완료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장 찍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으로 한 장 찍어두는 게 나아요. 그럼 다음번에 입찰할 때 조금 편안하게 입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썼으니까 똑같이 쓰면 되겠다. 이쪽에 위임장. 서류는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다 작성이 됐네요. 하여튼 2인이라는 글자 보이면 도장 다 찍는다라고. 입찰 봉투에도 또 도장을 찍어주시고, 다음 대리인 신지혜 씨 도장을 찍어주시고, 네, 도장. 그러고 나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이 돈을 준비할 때도 좀 중요해요. 현금으로 물론 준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표로 한 장짜리로 해서 준비를 해요. 금액을 더 넣는 건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찰이 가능합니다. 현금 넣으시면 집행관분들이 싫어하세요. 그거 일일이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집행관님들까지 배려해 주시고. 그럼요.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해야지 경매 진행 속도가 빨라지죠.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가 좀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류가 많지 않아요. 준비는 다 끝난 건가요? 준비는 다 끝났죠. 입찰 봉투 넣기만 하면 돼요? 입찰 봉투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심정이 어떠신가요? 마지막 넣기 전에도 꼭 확인하면서 이거 보증금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입찰표 마지막으로 도장 다 찍었는지, 금액이 이상 없는지, 우리가 하셨던 금액 이상 없죠? 네. 그 다음 도장 지금 다 찍혔고, 뒤쪽에 대리인 안에 다 적혔는지 확인하고, 도장 정상적으로 찍힌 거 확인됐고요. 그러면 넣는 겁니다. 준비한 서류하고 같이. 입찰 보증 봉투는 이게 돈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을 아래로 해서 넣어주면은 안전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기일 입찰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이렇게 수취증도 받았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때가 제일 후련한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냈고 주사위를 던진 기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끝났다는 생각에 제일 후련해요. 저 혹시 멘토님 오늘 경매장 분위기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경매장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 복장이 굉장히 편안한 걸로 봐서 실거주자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실거주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는 특수물건 입찰 됐잖아요. 네. 낙찰확률 아까 10%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올려서 한 15%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낙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이 많았는데 35명 괜찮지 않을까? 35명이면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네. 입찰자가 굉장히 적어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제 물건보다 떨려요. 제 물건은 그냥 입찰표 쓰고 폐찰하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긴장이 됩니다. 지금
11시 21분입니다. 떨려요. 약간 낙찰 받고 싶은 사람 욕심이 생기니까 떨리는 것 같아요.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가격의 수익을 내는 거를 항상 목표로 해야 됩니다. 물건에 사랑은 빠지면 안 돼요. 물건 내가 보는 물건은 항상 좋아 보이고 입찰자 많아 보이고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입찰 가액을 높여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찰 가액은 전날 산정을 하고 나서 고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그 금액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개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야, 굉장히 네, 아쉽게도 폐차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낙찰가가 저랑 비슷했으면은 약간 아쉬움이 컸을 텐데 가격 차이도 크고 그 낙찰가면 제 생각과 멘토님 생각에도 다 그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쉽진 않아요. 폐차라는 뭐다? 원인을 찾아보고 밥을 먹으러 간다? 피드백, 그치, 피드백. 폐차라고 나면은 폐차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가 쓴 금액보다 2천만 원을 올렸었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시? 저는 사실은 이유를 잘 모르고 아마 실거주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보기에는 그거 금매가가 1억 3천이거든요. 금매가가 1억 3천인데 그 물건을 1억 2천에 가지고 간다. 기타 수리 비용이라던가 내부를 못 보고 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을 감안하고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갭을 먹고 들어간다. 처리하기가 곤란한 물건이 될 겁니다. 저희는 저금액에 먹어서는 수익을 못 냅니다. 정신승리냐고요. 정신슬립니다. 솔직히 폐찰해서 배 아프긴 한데 사실이에요. 다음 물건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물건에 입찰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저도 아쉽지 않고 만약에 제가 1억 2천으로 받았으면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상 밖의 금액이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하게 입찰하는 이유는? 반드시 흐르는 물건들이 한 건씩 나옵니다. 경매는 흐르는 물건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야지 다수의 경쟁자를 꺾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더라도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금액으로 경쟁을 해야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대부분은 단독으로 최저가에 낙찰을 받은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단독 낙찰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고 정확한 수익을 산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흐르는 물건 위주로만 잡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급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입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낙찰을 받는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번 물건도 역시나 낙찰을 받았었죠, 제시? 저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에서 300만 원만 더 303만 원만 더 쓰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폐차를 했으니까 저번에 낙찰받은 물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명도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입찰 경험인데 그래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아요. 법인 대리 입찰은 처음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준비하는 서류도 달랐어가지고 집행관 선생님하고도 여쭤보고 답도 얻어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 법원이 생각을 해서 기분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매 모르면은 물어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렵다, 경매가 과도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수강생 분도 21살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경매를 하고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데 그 경매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깨셔야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힘들어요. 지혜씨도 알다시피 그거를 언제 깨닫느냐가 조금 더 문제가 아닐까.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 지혜씨는 이미 남들보다 단계가 몇 단계를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외롭습니다. 임장 가는 거 두렵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하는 거 무섭습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그거를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 안진우 수석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인자 제자 신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요, 멘토님. 밥이요? 국밥? 네. 아, 좋아요. 가요. 감사합니다. 네. 먹고 뭐예요? 제가 낙찰받은 물건지 조합원 사무실도 가고 그 다음에 명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사무실 갈 때 음료수 챙겨가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음료수 하나 이번에 챙겨가자고요. 저번에 못 챙겨갔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챙겨가는 걸로. 여기 신발이 낙차가 맞아요. 이거 진짜 잘 받으셨던데. 아니 근데 그 시세를 딱 맞춘다는 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어머니 그 새끼 그 개새끼 네. 내가 죽이려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 나면 내가 죽여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왜 받아요 그런 집을. 아참 진짜 그 시들이 같은 새끼가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씨발로. 만나지 마면 진짜예요. 그 가족 아주 싹 죽여버리고 내가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는 처음에도 모르고 나는 선생님들 서당들하고 공부를 지금 보고 생각하고 있거든. 내쫓는 게 원칙이라고 그냥 내쫓으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대화를 좀 하자고 내가 마음을 열었잖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쿨하게.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저 당장 근데 멘토님이 뒤에 있는데 얼굴이 더 크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좀 커요. 어쩔 수가 없네요. 부동산 2인자 온라인 강의 런칭,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부활못을 위한 가장 친절한 강의.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는 사람들, 어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부동산 용어부터 개념, 투자 방향성까지 부동산의 기초 뼈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경매 실전 강의, 낙찰을 위한 경매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경매. 컴팩트하게 필요한 기술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먹자. 경매 기술만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돈 되는 지역, 분석, 호재, 추천, 입지 선정까지 얼리버드 이벤트 최대 45% 할인. 서둘러 신청하세요.